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바람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난 남편에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상담 오신 아내분들 대부분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처음 하시는 말씀은 캔디님, 제가 초반에 헛짓거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헛짓거리에?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드잡이, 눈물 호소, 설득, 회유, 증거 까발리기 등 다들 아시죠? 그렇게 몇 번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수개월이 넘어가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선물을 바람핀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고요? 그건 바로 이혼 소장입니다. 물론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을 남편에게 그렇게 해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는 남편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그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상위 5%에서 10% 이내입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카페 게시글 중에 그렇게 해도 남편이 납작 엎드리고 아내분들에게 잘해주는 글들을 읽고 내 남편은 왜 저렇게 안 해주나? 날 사랑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질린다 질려, 그 여자랑 안 만나도 너랑 같이 못 산다, 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회복을 원하신다면 더더욱 그런 말과 행동은 멈추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들이밀기. 처음부터 증거를 들이밀 생각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도 신문을 해도 넘어오지 않고 딱 잡아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우가 다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보고도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해대면서 아니라고 빡빡 우기거나 보이는 증거 딱 그것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간녀와 내통하면서 입을 맞추고 계획을 짜고 증거들을 하나 둘 인멸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커페이스입니다. 절대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것을 표를 내시면 안 됩니다. 포폐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백받기.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 없거나 그나마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백이라는 게 내가 증거도 없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유책 배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됩니다. 적당껏 사실을 축소하고 거짓으로 자백을 했던 남편들은 말의 앞뒤가 더 맞지 않아지고 그래서 더 추궁하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윽박 지르고 화를 냅니다. 결국에는 승산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상간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혹은 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심 어린 대화하기. 진짜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는 하셔야 합니다. 일부 자존감 혹은 자존심이 높은 아내분들은 아예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라리 진심 어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담쌓기처럼 같은 집에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기간이 장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없이 산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심 어린 대화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분의 말을 듣고 변화하거나 깨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때 남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는 상간녀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이독경,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소기의 경읽기.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귀찮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그나마 남편이 지랄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다행입니다. 나중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진심 어린 대화로 풀어나가길 기대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미친 개소리로 답하는 남편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 이 새끼는 지금 바람나서 미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내분은 정신줄을 단단히 잡으시고 증거 잡고 소송하고 그냥 직진하시고 내 할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토닥토닥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별거 요청하기. 바람난 남편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눈앞에서 꺼져졌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별거 기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후회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람난 남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억지로 나가는 척, 쫓겨 나가는 척 하면서 온갖 비참한 척은 다 하고 집 나가자마자 우후 아싸라비야 하면서 아내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자유롭게 만나고 신나합니다. 쫓겨나서 나간 놈이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집으로 이제 그만 들어와 라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자고 겁주기. 아내분들의 생각처럼 이혼하자고 한다고 겁먹지 않습니다. 아내분들 진짜 이혼하고 싶으시면요. 이혼하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변호사 상담받고 이혼 소장 보내세요. 그래야 더 임팩트 있지 않겠습니까? 겁준다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덥석 좋다고 이혼하자고 동의하면 어쩔 건가요? 바람나서 제정신이 아닌 진짜 미친놈들은 좋다고 날뛸 겁니다. 아내분이 이혼을 뒤로 미루고 안 한다고 하면 소장을 보내고 그 소장 내용에는 아내분이 이혼을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오기로 이혼을 하지 않는 거라고 우기면서 기각하는데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홧김에 이혼 운운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이혼은 해도 되지만 나중에 아내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소송한다고 엄포 놓기. 그 시절 저도 그랬습니다. 소송한다고 엄포라도 놓아야 겁을 먹을 것 같고 내 분이 풀릴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소송도 이혼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를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과 상관없는 소외인인데 상간소송할 거라는 걸 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조용히 소장을 보내고 소장 받은 후에 남편과 상간녀의 반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분노 표출하기. 남편 바람나면 분노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신 아내분들 대부분이 저처럼 폭행, 폭언 등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야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합병 생기고요. 하지만 지속적인 분노 표출은 남편이 아내분에게 질려서 더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그 시절 저만큼 선을 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분노를 표출하신 아내분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그렇게 무식하게 처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 표출하시면 아내분들이 역으로 가해자가 되고 내가 표출한 분노가 화살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눈물로 호소하기. 바람핀 남편 앞에서 울지 마세요. 혼자서 우세요. 샤워하면서 울고 노래방 가서 울고 걸으면서 울고 설거지하면서 울고 그냥 혼자 우세요. 울며 불며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피눈물의 의미를 유치애기들은 모릅니다. 우리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집착하며 매달리기.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전에 없던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프다고, 나 좀 사랑해 달라고, 나 위로해 줘. 그 여자한테 한 것처럼 나한테 해달라고 집착하고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매달려도 매몰차게 쳐내고 냉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분들은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핀 놈에게 매달리지 맙시다.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바람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네, 이상으로 9가지로 바람난 남편에게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도 상황에 대한 그 핵심 키, 해답은 자존감과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바람난 남편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외도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